안녕하세요. 네, 정말 만나고 싶은 두 분이었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님은 기분 좋으실 테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이준석 대표는 예. 이번 보궐선거에 주변인이었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이 나고 주인공처럼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2주 전에 김태우 후보가 18%포인트 차로 질 것이다. 네. 라는 예언을 해서 사이비 평론가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요. 네.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17.17%포인트. 15%. 15%포인트. 네. 거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까지 김병민 최고위원은 사이비 최고위원을 부르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예.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건 반농담이고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제가 근거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사이비를 한 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선거를 이제 치러보다 보면은 지금 선거의 느낌은 그 전에 어느 선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강서 가불병 투표수를 합산해가지고 그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표 격차를 보니까 17.87%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는 본선거고 이건 보궐선거니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보궐선거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이번엔 보궐선거 유발자가 또 김태우 후보라는 특성 때문에 좀 내려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정했을 때 그냥 딱 17.87%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8%라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은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방송을 할 때 원래 누군가를 위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송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 예, 그분. 아니,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준석 네. 대표님은 그 경쟁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세요? 맞습니다. 예.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으로 온지 이렇게 또 너무 경쟁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김병민 사람이 최고위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가다. 빵도 먹고 라면도 예, 먹고. 그래서, 예. 라면에 해당합니까? 아니, 우리 간식으로. 의원님은 경쟁자가 한동훈 장관입니까?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까? 네. 제 후임 장관으로서 잘하기만을 바른. 잘하길 바랍니까? 아니, 그럼요. 잘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충고도 하고. 그거를 잘 못 받아들여서 그랬지. 꼭 이따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좀 흥미로운 SNS 글을 남겼습니다. 놀렸어요. 아니, 우리 족집게 이준석 선수 네. 그렇게 남의 선거 결과 잘 맞히는데 자기 선거는 3번이나 졌을까? 이런 글을. 그건 당연하죠. 노원병의 홍준표 시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런 거지 뭘 그거를 뭐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예, 제가 대구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공천받으러 가면은. 제가 대구 시장 나가면 돼요. 공천받아서 가면은.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노원병 출마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아니, 대표님.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네. 치킨 드시면서 사이 좋았잖아요. 왜 네. 또 그거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라고 통과제리 하려고 그러다가 네.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랑 좀 통과제리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은 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압승할 것을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법무부 국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정회를 여러 번 했는데 당연히 법무부 국정감사도 중요한 일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의원들끼리 아주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제가 19%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끝나고 나면 다 자기가 맞았다고. 아니, 맞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대체로 법사위원들 중에서 이거 너무 많아. 이거 그냥 안 될 거야. 한 자릿수 정도는 이길 거야. 또 어떤 의원님은 질까봐 걱정인데 뭐 이런 참 의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왜 19%로 예측을 했냐면 지금 우리 이준석 전 대표님은 이제 더 근사치로 맞추셨지만 제가 간 데가 제가 한 3번쯤 갔거든요. 강서구를. 근데 그 중에 방화동이죠. 방화동을 갔어요. 거기가 아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 정도로 이긴. 그러니까 강서 전체 동에서 제일 그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나오는. 2.2% 정도 졌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 졌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7% 이긴데. 방화 3동이 잘 나오고. 갔는데 그 1, 2동을 다 훑었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한 17% 남짓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이겼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우리 지역구에서의 반응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16%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으로는 한 19% 이길 것이다 했는데 뭐 17.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예상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김행 지금 이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만 또 뭐 부실 검증 뭐 이런 등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취임을 한 이후에 1년 반 동안에 저는 무능과 실정 그리고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소위 말하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검찰 독재 그래서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네. 우리 강서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제가 뭐 이제 당대표 포함하는 그런 전략회의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55%에서 60%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민주당 지지로 올 거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비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발과 비판은 많지만 55%에서 60%까지. 그렇다고 그것이 민주당의 표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윤 정서가 기본적으로 이 정국의 주요 기조이기 때문에 네. 결국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네. 그것이 결국은 56.52%인가요? 우리 진교훈 후보가 얻은 득표율 네. 57%에 가까운 이 득표수로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이 분석하신 것에 결과론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게 야당 탄압 때문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여당 탄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하면 대표 그런 그때-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 중에서 여당 포션 중에서 어느 정도 표가 넘어가가지고 그 표가 된 것이지 저는 야당 탄압에 대해 가지고 원래 야당 지지자 더 강하게 반응했다 이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석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 탄압은 솔직히 말하면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대표로 날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당 탄압은 성공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이쪽에 대표가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표 손실이 더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을 네. 드리면 근본 모순을 이제 여당 탄압으로 지금 보는 거고 일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이 두 분이 지금 어쨌든 같은 당한 울타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장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이렇게 동화되고 포용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그 대선에서 그 득표율만큼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명분 없는 그런 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분이 없다 생각합니다. 포용이라는 거는 저희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누가 아량을 베푸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치고 지나간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차 치고 지나간 다음에 야 내가 널 포용해줄게 그러면 그것도 약간 2차 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용어가 좀 안 맞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분 없는 그런 결합이기 때문에 네. 득표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명분 있는 것이 되려 그러면은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현찰로 제시가 되면은 실효권은 없고요. 그것이 믿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믿어주겠죠. 믿을 수 있는 담보. 예. 네. 실제로 이 이슈가 사실은 지금 정국에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에서 소위 이제 그 집권당의 대패, 윤석열 대통령의 대패거든요. 그 대패 이후에 집권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어떤 기조로 국정운영 기조를 가져갈 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이 두 정치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포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잠깐만. 그런 것이 지금 저희 법사위원들끼리도 또는 뭐 주요 의원들끼리도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도 안철수 의원 얘기를 물어봤지만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느닷없이 그 프라이버시까지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견제하는 걸 보면 포용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지만 포용되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그거는 뭐 아니 어찌됐든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많이 올라오는데. 물론입니다. 네, 그럼 민주당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뭐 안철수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잠깐 그냥 짚고 가시죠. 예, 오늘 안철수 의원이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당 윤리위에 강서구 선거에서 이준석이 저지른 해당 행위를 고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모하고 자빠졌죠라며 막말 비판으로 선거를 망쳤다며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다음으로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일보를 생산한 것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이번 전 대표- 보궐선거 네. 패인은 이준석이다. 네. 그리고 제명을 제소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총질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하지만 지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성을 좀 의심해야 될 것인 게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크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뭘 오인했냐면요.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어떤 리더가 져야 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질문을 돌린 거예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는지 한번 그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김기현 대표, 3번 안철수 대표, 4번 집에서 자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 2, 3, 4를 골라가지고 댓글 달아달라고 한 건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땐 보좌관이 보고를 엉터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아니라 그냥 복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앙켓 조사가 찬 거예요. 지금 그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이준석 누가 책임 있는지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쭉 달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보고 뉴스에 나온 스크립트만 보고 네. 1점 윤석열, 2점 김기현, 3점 안철수니까 세 번째로 자기를 지목했다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물론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주장을 지속해 가시면은 지성이 의심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듣고 보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아니죠. 네.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요. 이렇게 네. 봐야 될 게 예를 들어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번에 분명히 큰 실수를 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사감으로 비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조용해요. 장혜선 최고위원도 조용하고 그 좋아하던 방송도 안 해요 지금. 아니 지금 뭐 그럴 기분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번에 실패를 바탕으로 복귀해가지고 뭔가를 더 준비하고 있구나. 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졌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보시면요. 9월 22일 날 갑자기 강서 보궐선거에 상임고문 들어가겠다고 해요. 네. 제가 감히 예측해보자면은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뛰어들어가지고 9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예상하고 그럼 강서 보궐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겠거니 해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제 예측입니다. 아.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준석이 나에 대해서 언급했어? 그럼 얘를 걸고 넘어져야지 해가지고 갑자기 윤리위 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가짜뉴스를 저를 비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윤리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관대하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예. 관대한 거 지금 말씀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법률 전문가로서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에 제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현명하셨습니다. 너무 뜨겁고. 현명하셨어요. 아니, 공당의 정말 이 보궐선거는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일종의 내년 총선 이전의 전초전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네. 시금석이 되는 그런 선거였는데 저는 지금 우리 이준석 제가 사실 여러 번 방송 같이도 네. 하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 또 뭐 김병민 최고위원 또 장해찬 네. 최고위원. 이런 분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네. 약간 공당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네. 저희가 이렇게 공격 당했을 때만 반박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그 질문을 제가 받아서 두 분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나왔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 더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1번 윤석열, 2번 김기현, 3번 안철수, 4번 집에 자고 있던 이준석. 지금 바로 그만해. 유튜브 댓글로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아니 그만해요. 아니 왜 대표님이 써요, 그거. 대표님이 말씀해 여기도 주세요. 봐야죠, 민심으로 저희가. 세 번째 썼으니까. 여기도 민심 봐야죠, 여기도. 예.